안녕하세요. FAT 2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기초정보 등록의 두 번째 전년도 재무제표를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등록 연습을 해볼 거예요. 회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사를 등록한 500번 회사 불링 화장으로 로그인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에 열 때요, FAT 2급 그대로 두시고요.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 조회 버튼 누르면 지금 현재 조회되는 회사는 요거밖에 없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회계 메뉴를 크게 한번 눌러서 전체 메뉴가 보이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용 등록 뭐 간단하게 본 거죠.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게 이제 얘를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얘를 하는 거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 거래처별 초기이월. 얘는 뭐냐? 자, 맨 처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연도는 당기가 2023년이죠. 그러면 전기는 2022년도죠. 그 전기는 21년도고요. 그 전전기는 20년도죠. 우리는 전기 것만 수행할 거고요. 아무것도 등록된 게 없네요. 그죠? 처음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 한번 넣어보래. 자, 근데 시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세파시를 넣으라는 게 아니야. 이미 입력을 해놔. 근데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일부러 틀리게 넣어놔. 여러분이 찾아서 틀린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게 시험이고 지금 할 일은 야 그건 시험이고 네가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할 수 있어? 한번 넣어봐. 이런 식이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환을 보시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유동자산 밑에 당자자산이 있고 당자자산 밑에 계정 과목에 현금, 보통 예금 쭉쭉쭉쭉 있죠.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얘네들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재무제표는요.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게 전년도 재무제표니까 전년도 입장에서는 당해년도가 22년도였겠지. 그렇지 않나? 그쵸? 내가 지금 8기가 됐으니까 7기가 전기인 거지 전기 입장에서는 얘가 단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도가 얘 입장에선 전기였겠죠. 그러니까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보고 22년도 12월 말 7기 입장의 얘를 프로그램에 넣는 거고요. 6기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만 입력하시면 돼. 7기 그러니까 22년도 것만.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프로그램을요. 이렇게 옮겨 놓고 필요한 것만. 첫 번째, 우리가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회계 처리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력을 계정 과목 중심으로 입력을 하면요. 우측에 걔가 당자면 당자로 갈 거고 당자로 가면서 유동으로 붙을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F2 누르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는요. 커서를 놓고요. F2 조회 버튼입니다. 항상 F2 조회 버튼을 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을 찾을 건데 찾기도 무색하네. 처음에 현금이 그냥 떠네요. 가장 첫 번째 조회되는 건 항상 이 메뉴창을 열면 항상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 아니다. 미수금이다. 이럴 때는요. 미수금하고 엔터를 치면 미수금이라는 과목이 조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는 ESC. 다시 해볼게요. 자, 커서를 놓고 F2를 했어. 현금이 보이는데 현금을 조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현금에다가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확인. 자, 현금은 얼마인지 볼까요? 1,500이래요. 전년도에 1,500으로 마감된 게 이번 연도 기초에 1,500으로 넘어왔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1,500만 원을 입력할 때 입력하는 방식 중에서 보세요. 1, 5 0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5를 입력은 일단은 하시고 이게 천 단위로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땐 천 단위를 한 번에 입력하는 기능키가 더하기 표시야. 여기다가 더하기 표시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을 누르면 1,500만 원을 조금 더 빠른 방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놓으시고요. 1, 5 하잖아요. 그리고 숫자 입력하는 키패드 중에 더하기 표시 있죠. 더하기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000이 동시에 입력이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000이 동시에 한 번 더 찍히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활용하시면 돼요.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입력할 때 그게 뭐냐 궁금할까 봐. 자, 101번 밑에 이제 보통예금 될 건데 나 보통예금 계정 과목 모르거든. 그럼 F2 여기다가 보통하고 엔터 치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조회되네. 근데 다시 여기다 놓고 F2를 누르면 현금 밑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밑에 보통예금. 늘 순서는 그래요. 코드 체계를 이해하면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야.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입력할 때 조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갖다 놓고 선택을 하면서 입력을 넘어가는 것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보통예금을 넣고요. 보통예금에다가 3억 45만 원이네. 300, 400, 0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숫자 하나를 0세자리를 플러스 키로 누르는 방식을 여기서 취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넣고 우측의 메뉴를 보면요. 둘 다 당좌죠. 그리고 둘 다 유동이죠. 알아서 넘어가는 거야. 얘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 아닌 거지. 왼쪽에 넣고 얘는 그렇게 보이게끔 합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다시 네 번째,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 나왔네요. 단기 매매증권 눈에 보인다. 보이는데 나는 입력을 조회해서 하고 싶다.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 검색키가 두 개가 있어요. 부분 검색, 빠른 이동. 여러분 부분 검색은 단기 매를 하고요. 엔터를 쳐야 조회가 돼. 근데 다시 가볼게. 닫고 빠른 이동에다가 놓고 단기 매 하잖아. 그러면 막 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료를 막 찾아가는 거 보이죠? 어떻게 하든 조회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 1200만 원이네요. 요거 좋지. 1, 2 뿔뿔. 요거 괜찮죠? 자 이제 외상 매출금 넣어봅시다. F2 외상 매출하고 했더니 외상 매출금이 조회가 되는데 그냥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당좌에 들어가는 유동이고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장기면 장기 외상 매출금을 쓰겠죠. 근데 장기 외상 매출금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외상 매출금 쓰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은요. 얼마라고 넣으셔야 되냐면 외상 매출금은 4,500인데 외상 매출금과 관계가 되는 충당금이 있어서 이게 순실현 가치로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전체 잔액은 4,500인 건 불변이잖아. 그치? 충당금이 차감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충당금을 넣어야지.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은 당연히 어디에 걸려야 될까? 외상 매출금 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외상 매출금 밑에도 충당금이 있지만 받으러 온 밑에도 충당금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요. 부분 검색에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면 계정 과목의 이름이 똑같아. 근데 다른 건 코드 넘버인 거야. 그러면 코드 넘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코드가 이 문제의 답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외상 매출금의 코드가 108번이면 얘랑 관계가 되는 충당금의 코드는 당연히 얘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얘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취소하시고 외상 매출금이 108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밑에 들어가야 된 충당금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109번 아닐까? 109번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이상하지.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어느 쪽에 분개를 하나요? 대변에 분개하죠. 대변에 분개하기 때문에 알아서 커서는 45만 원이 대변으로 가요. 그러나 이 45만 원이 들어가는 순간 이 45만 원이 대변에 입력이 됐다고 그래서 부채로 들어가요. 자산을 차감해요. 자산을 차감하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뜻인 거지. 입력만 그렇게 입력하는 것 뿐인 거야. 자 이제 받으러옴을 넣어볼까요? F2 누르시고 받으러음 선택하고요. 받으러음 1,500 받으러음에는 충당금이 없었나 봐. 오케이 됐어.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입력을 하니까 당좌가 387 387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래쪽 갑니다. 이제 상품을 넣어볼게요. F2 누르시고요. 상품 한 개죠. 재고자산 상품은 6천만 원이네요. 이게 상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전년도에 다 팔고 안 판 나머지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번 연도 입장에서는 기초지만 전년도 기말 상품이 이번 연도 기초 상품으로 넘어온 거겠지? 6천만 원이 얘가 있어야지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품 재고. 재고는 6천만 원밖에 없음. 재고는 6천. 토탈 유동자산은 447. 447 맞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등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투자는 없고요. 유형자산 중에서 이제 차량 운반구가 있네요. F2 누르시고요. 차량 운반구 선택한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이제부터 동일해. 차량 운반구는 취득원가는 6천인데 차량 운반구랑 관계가 되는 누계액이 있고 비품이랑 관계되는 누계액이 있는데 이 누계액 코드들은 어떻게 입력하냐? 차가 208번이면 얘는 누계액 코드가 209번이겠죠. 다른 코드면 틀리는 거야. 조회를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회를 해서 찾아도 되고요.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조회해봐요. 되게 많아. 이름이 똑같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얘가 208이면 얘의 누계액은 209겠지. 아닐 수 없어. 반드시 맞게 돼 있어. 그러면 알아서 4,800만 원만 기입될 수 있게. 내가 대변에 분개했다고 대변에 가는 거 아니죠? 자산을 차감해주는 기능을 가질 거예요. 동일하게 비품도 이제 또 조회해서 입력해서 비품도 600인데 비품의 누계액도 몇 번? 비품의 누계액도 동일하게 213번. 이런 식으로. 무형은 없고 기타 비유동 중에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F2 임차보증금 선택한 다음에 2천 하면 결국 마지막 당좌 그러니까 토탈 자산회합계 금액은 51하고 880. 이게 어떻게 맞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51하고 880 얘를 보시는 거야. 여기도 있고요. 51하고 880. 자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채랑 자본을 입력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부채랑 자본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입력을 할 때 부채랑 자본이니까 뭐 우측으로 넘어가고 그러진 않고 그냥 밑으로 쭉 넣으면 알아서 부채니까 부채로 가고 자본은 자본으로 갈 거예요. 자, 커서 놓고 외상매입금 조회해볼까요? 외상매입금 금액은 200050000. 두 번째, 미지급금 조회. 미지급금은 와 미지급이라는 과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 중에 미지급금으로 끝나는 건 한 개. 9373 땡땡땡.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도 있네요. 자, 예수금의 금액은 185만 원. 마지막 돈 빌렸고 아직 안 갚은 잔에 단기차입금이 있네요. 단기차입금 5,800 땅땅 하면 입력을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는 있죠. 기능이죠. 자, 넣었더니 유동부채 금액은 89273. 89273. 아, 맞게 하고 있구나. 마지막 자본금이 얼마냐? F2 자본금 세 글자 자본금 430607 땡땡땡. 여러분 이거 넣기 전에 차액이 430607 땡땡땡이었어. 넣었더니 대차가 사라졌어. 자본금 마지막에 하나 430607. 대차가 맞나요? 51하고 880, 51하고 880 맞네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수정했어요.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다음으로요. 전년도에 넘어온 건 아니지. 전년도에 마감했던 손익계산서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손익계산서는 이번 연도로 2월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년도 손익계산서에 자료가 있어야 이번 연도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단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얘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열어놓고요. 한 개씩 입력을 할 건데 우리가 회계 이론을 공부할 때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 보고할 때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계정 중에 하나가 매출이 붙고 매출 밑에 매출원가가 붙어서 얘가 100인데 얘가 70이면 얘를 차감해서 30이 매출 총이익이다 그랬죠. 여기 빼기 있고 는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30에서 판관비를 빼죠. 뭐 예를 들면 16원이었어. 그럼 14가 영업이익이라고 불렀던 거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지.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개인기업이니까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에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 이 중에 소득세가 얼마니만 이게 5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양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만약에 손익계산서 양식이 이 보고식에 대한 이 라인이 순서가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지금 메뉴를 열어서 보면서 시험을 보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금액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커서 놓으시고요. 매출부터 넣어볼게요. 우리는 매출 계정이 상품 매출밖에 없죠. 상품 매출은 159 80만 원이었어.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대응하는 첫 번째 비용이죠. 상품 매출 원가, 걔가 이제 비용인데 여러분 요 T자 계정이 의미하는 게 우리 그거다.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산식은 이렇게 구했잖아.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차감하면 이게 매출 원가였죠. 그걸 그대로 매출 원가를 구하는 산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2,000이었대. 여기다가 넣고 단기 상품 매입액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 넣고. 근데 이상하네. 기말 상품 재고가 6,000인데 기말 상품 재고가 이미 입력이 돼 있지 않아? 근데 이 기말 상품 재고는 어디에 입력한 걸 자동으로 받아온 걸까? 재무상태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할 때 차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인 이 금액이 이 자리에 반영이 되려면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아무리 이 자리에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겠다.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나름의 특이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기초부터 넣어볼게요. 기초는 2,000이 있었고 매입액은 8,320을 했었는데 기말에 6,000이 남아서 1년 동안 팔아먹은 원가는 4,320이었다. 이런 거지. 기말 상품 재고는 여러분 더블 클릭을 해도 금액이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나머지는 끌어오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거지만 기말 상품은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기말 상품 재고가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차감 기능을 가져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산식에 자동으로 반영하게끔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돼요. 그 메뉴를 닫으면 매출원가는 4,320만 원이 됐고요. 여기 교재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116 60만 원이잖아요. 이제 계산이 됐죠. 매출 총이익은 내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지 계산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판관비를 이제 얼마를 발생됐는지를 반영하는 거야. 자, 판관비 한 개씩 넣어봅시다. 첫 번째 급여예요. 급여로 나간 돈은 3,000이었고 두 번째 복리후생비로 나간 돈은 1,700이었고 세 번째 여비교통비로 나간 돈 500. 네 번째 통신비로 나간 돈. 이렇게 조회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좀 조회가 늦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하다 보면 빨라질 거예요. 그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입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빨라지는 거지. 한순간에 빠르게 입력하려고 노력하시지는 말고.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입장이니까 천천히 너무너무 하면 시간이 루즈해지니까. 세금과 공과금 325만 원. 감가상각비 75만 원. 임차료 135만 원. 자, 하고 나서 뒤에 또 있나 보다. 또 있어. 또 갖다 놓고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시험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누락된 걸 여러분이 찾아서 입력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식을 한 번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차량 유지비 127만 원. 운반비 110만 원. 소모품비 350만 원. 광고 선전비 1,400만 원. 판관비 합계 금액은 8097만 원이야. 만나볼까? 판관비 합계 금액 8097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이 장부상으로 3,563만 원이야. 맞아. 맞죠?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정도 더 볼게요. 이자 수익이 있네요.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으로 한 70 있었고 두 번째 이자 비용으로 한 20이 있었대. 그럼 얘는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비용. 결과 당기순이익이 3,613만 원. 당기순이익은 3,613만 원.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당기순이익까지 맞췄죠? 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해봤는데 입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이도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중에 내가 입력을 그 자리에 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입력해서 이 자리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을 갖는 건 유일하게 한 개네. 상품. 재무상태표의 상품은 전년도 기말 재고고 그게 입력이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에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문제는 1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렇게 뭐 자산들이 지금 채권들이 이렇게 넘어오잖아. 그러면 궁금한 거야. 외상매출금이 4,5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느 거래처한테 받을 거란 얘기냐. 거래처가 누구니가 빠지면 4,500만 원을 어디 가서 돈 받아와요. 받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금액에 거래처까지 등록하는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 6월인 거예요. 해당 메뉴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갖다 놨더니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냐면 우리가 끌어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한 개씩 한번 끌어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끌어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걸 한 번에 끌어오는 방식은 자, 위쪽에 보시면 기능도움이 있는데 기능도움에 불러오기가 있다. 불러오기 한번 눌러와 볼까?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계정들을 다 끌고 와. 쫙 끌고 왔죠. 현금, 보통예금 다. 자, 이 중에서 내가 등록할 계정에만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외상매출금은 4,500만 원이 채권 잔액인데 그 외상매출금과 관계되는 거래처는 2개 거래처인 거지. 외상매출금에 커서 놓고요. 우측으로 커서를 옮겨요. 이쪽으로. 옮겨서 F2.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처 등록한 거 있죠? 이제 거래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뷰티한테 받을 돈이 이 안에 3천이 있어. 그러면 우리 뷰티한테 받을 돈은 전액은 아니고 3천이다. 이렇게 등록. 두 번째, 나머지 금액은 러브한테 받을 거다. 1,500. 그래야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금액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받을 돈이 있으면 뭐예요? 누구에게 받을 거야? 이게 누락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채권 잔액은. 자, 두 번째. 외상매입금도 이제 관리하겠대. 자, 외상매입금에다가 커서 놓고 외상매입금 우측에 가요. 자, 첫 번째. 우리 뷰티에게 줘야 될 돈이 이 안에 1,300이 있다는 얘기고 러브아트한테 줘야 될 금액이 705만 원이 있다는 얘기지. 넣으면 차액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는 안 하면 돼요. 할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예금도 은행을 등록한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은행별 잔액을 입력하는 거야. F2. 보통예금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내가 예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중에 200 2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은행 거래요. 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잔액은 1억 20만 원인가 보죠. 이렇게 거래처 등록. 그 다음 단기 차입금 좀 볼까요? 단기 차입금에 커서 놓고. 근데 단기 차입금에다가 커서를 놨는데 우측이 메뉴가 닫혔어. 여러분 이렇게 닫힐 때는요. 얘랑 관련이 되는 정보를 조금 더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가 따로 열리게 갖다 놓으신 상태에 더블 클릭을 하잖아.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또 하나가 열려요. 다시 닫았어요. 미지급금에 놓으면 열려요. 그렇죠? 예수금에도 열려요. 단기 차입금은 안 열려. 그럴 땐 더블 클릭. 그럼 별도의 메뉴가 하나 더 열려. 자, 거래처를 하나 넣고 러브아트한테 빌린 돈인가 봐. 근데 만기가 들어가고 싶었구나. 아, 만기를 넣으라고. 2024년도 10월 20일이 만기래. 자, 차입금 넘버 없고요. 금액은 5,800이고요. 차입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갚느냐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럼 무시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면 원래 메뉴가 열리면서 단기 차입금 옆에 하얀색으로 내가 방금 전에 등록한 자료를 끌고 와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요. 한 거래처한테 받을 토탈 금액이 아니라 3개 거래처의 합계가 5,800이면 3건 뜨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바드러움을 좀 볼게요. 바드러움에 커서 놓으면 또 메뉴가
회색 박스로 열리지 않죠. 자, 받으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 받으러움은요, 우리 뭐가 중요하냐면 이 어음이 누구에게 받은 거냐 일단 중요할 거고, 두 번째 어음이니까 만기가 언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기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아서 등록하는 메뉴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만기가 언제인지 볼까요? 지금 어음에 대한 만기가 2023년도니까 이번 연도 10월 30일 정도가 이제 만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음 넘버, 어음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호가 보니까 가다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어음 전체 금액은 1,5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이 어음이요. 나중에 이제 어음에 대한 등록을 나중에 할 건데 수치 구분이 자수, 타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수는 그 상대방이 발행한 걸 내가 바로 받았을 때고요. 타수는 A가 발행한 걸 우리 뷰티가 들고 있다가 나에게 주었을 때, 중간에 건너서 배서양도 받았을 때, 그때는 타수인데 지금은 자수. 발행인은 우리 뷰티 선택, 배서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일자가 언제냐면은 2022년도 전년도죠. 거래가 그날이었어. 약속어음이고 일반어음이고요. 지급기간은 국민은행 역삼지점이래. 받을 어음은 어음 넘버와 만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계정 과목에다가 그 거래처만 입력하고 띡 넘어가지 않고 그 외의 것들도 좀 자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록이 끝나시면요. 거래처별 초기월 이 옆에 메뉴를 닫으시면 원래 메뉴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받을 어음 1,500. 차익 없이 우리 뷰티한테 어음 받아 놓은 건. 근데 그냥 받을 어음만 등록한 게 아니라 이 받을 어음에 대한 정확한 어음 넘버 등등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메뉴에 입력을 한 거예요. 요거 등록하는 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된 건지 보고 그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뭐 지급어음은 없지만 지급어음도 있었다면 지급어음도 원래 등록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받을 어음 중심으로만 전기분 넘어왔던 거래처별 초기월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등록한 메뉴가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예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